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의 신체적 문제로 인해 큰 위험을 겪을 뻔한 순간을 한두 번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러한 신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많기에 우리는 늘 부모님께서 앓고 계시거나 가지고 있는 유전적 질환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며 항상 조심하는 생활을 하고는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어렸을 때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로 인해 미국에서 부모님을 전부 잃게 된 한 미국 여성이 한국의 도로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겪었다는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도로 한복판에서 기절했지만 이내 정신이 들고 나서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과연 부모님을 모두 잃고 삶을 포기한 채 한국에서 운전을 하던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 경기도 지역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출신 여성 콜린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20년이 넘는 시간을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욱 값지고 행복한 3년이 넘는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고 있는 저는 평범한 여성의 삶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 즉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살아계시지 않은 홀로서기 가족의 가장입니다. 어린 시절 저를 보살펴주고 챙겨주시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억이 아직도 저희 머릿속에는 또렷하게 남아있지만 어느샌가부터는 이러한 기억들을 저의 머릿속에서 하나둘씩 흐릿하게 만들고 지워나가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러서는 마치 부모님께서 원래 저희 인생에 없었던 것 같은 평온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부모님을 극도로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평범한 사람 중 하나였지만 오히려 부모님 두 분 모두가 제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서야 저는 이미 살아있지도 않은 부모님을 원망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3년 전 제가 한국의 도로에서 겪었던 그날의 일은 이러한 저희 모든 상황을 송두리째 바꿔버렸기에 그날의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고백하고 또 저에 대한 반성을 하기 위해 지금의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아주 사랑해주시는 평범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저의 가정은 그렇게 부유한 가정 환경은 아니었지만 부모님 모두가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시고 또 무한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저의 유년기 시절은 저에게 행복한 기억밖에 없을 정도로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학교를 갈 때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심지어는 집에서 목욕을 할 때에도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는 늘 저와 함께 하셨고 또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기분이 좋지 못한 일이 생긴 것을 느꼈을 때에는 조용히 방에 있는 저에게 편지로 저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실 정도로 무척이나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지혜롭고 용기 있는 부모님들이셨죠. 저 또한 미국에서 정식적인 교육을 받는 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저의 부모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주신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나는 무엇으로 보답해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인 학업에 저희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 중 저는 매번 상위권에 기록되었을 정도로 별다른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혼자만의 공부 방법으로 부모님에게 보답하기 위해 매일매일 공부에 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노력은 다소 기분 좋게 매번 결과로 드러나며 저의 성적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그러한 저를 지켜보던 부모님은 맹목적으로 공부를 잘했다고 칭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부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생각해보라는 지혜롭고도 현명한 조언을 해주실 정도로 저의 학창시절에서 부모님은 그때 당시 저희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하고도 불행이 없을 것 같은 그때 당시 부모님과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느 날의 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도 저는 다른 날과 똑같이 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매일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시거나 배웅해 주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의아한 날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부모님 두 분 모두가 피곤하신 날인가라는 단순한 생각만을 가진 채 침실에 누워있는 것 같은 부모님을 뒤로하고 혼자 학교로 나서게 되었고 아직도 이때의 선택은 저희 인생에서 제일 후회스러운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뒤에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점심도 같이 먹고
학교 수업 중 체육 활동도 하며 정말 다른 날과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그저 그런 평범한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학교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 처참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교실에 앉아 수업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반 선생님께서 저를 급하게 불러내시더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저희 손을 잡고는 매우 빠른 걸음으로 교무실로 달려가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학교 안에 있는 교무실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그 어떤 선생님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 교무실로 간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부모님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거주지의 간단한 정보들을 물어보신 뒤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말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황하지 말고 선생님의 손을 계속 잡고 있으라는 말을 해주시더군요. 3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많은 말을 들었지만 그중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학교를 마친 저를 데리러 오기 위해 차를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나셨다는 말과 심지어 차를 운전하던 운전대를 잡고 있던 어머니의 심장마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사고가 났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부모님께서 계시는 병원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선생님께서는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사고 현장에서 하늘로 가시고 말았다는 말을 끝으로 저를 안아주셨던 기억이 저희 온전한 상태에서의 마지막 기억이네요. 그날 그 시간 이후 저희 인생은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굴도 모르는 경찰들과 소방관분들 심지어는 학교의 학생들까지도 저를 찾아와서 위로 아닌 위로 그리고 신상과 관련된 조사를 했고 저는 당연히 그러한 관심들이 감사하게도 느껴졌지만 결국 부모님은 더는 볼 수 없다는 차디찬 현실에 점점 이러한 상황들이 저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족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가족들도 저를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저는 17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법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셨던 경찰관분들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어머니의 심장마비가 주요 원인이었고 평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을 먹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는 말과 함께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발생한 심장마비로 인해 차량이 멈추었지만 주위에 있던 그 어떤 보행자나 운전자들도 쓰러져 있던 저희 어머니와 당황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돕지는 않았고 그렇게 약 10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 도로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대형 트럭으로 인해 큰 피해로 이어졌다는 듣기 싫을 정도의 자세한 상황을 저를 찾아와 5번이 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멈춘 차량에 단 한 명이라도 저희 부모님 차로 다가와 도움을 주었다면 단순한 심장마비로 모든 상황이 종료될 수 있었고 골든타임에 병원에만 갈 수 있었다면 부모님은 2분 다 생존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의 미국 도로에서 그러한 기적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점점 사람들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끝끝내 다니던 학교도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저의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차가 멈춰버린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면서 저를 뒤에서 흉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부모님의 가족들도 저를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세상에 홀로 멈춰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와 부모님께서 살고 있던 옆집에서 의사로 생활하고 있던 한 할아버지는 저에게 어머니가 심장에 관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지금이라도 세부적인 검사를 받고 약을 먹어야 불행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기 있는 말을 해주었지만 그때의 저는 차라리 나 또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심장 유전병에 관한 검사는 전혀 받지 않고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법만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무너진 것만 같았던 저희 기분은 1년씩 세월이 흐를수록 조금씩 슬픈 감정이 옅어지게 되었고 저 혼자만이라도 살기 위해 무언가라도 해야 된다는 생존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다니던 학교는 포기하게 되었지만 생존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20살이 넘는 나이에 한 자동차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딜러의 생활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는 했지만 그 누구도 저를 책임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슬픈 감정과 분노의 감정들을 오직 제 일에 전부 쏟아 넣었죠. 이른 나이에 어느 정도 저를 찾아주시는 고객들도 많이 만들었고 딜러의 일에 대한 행복감도 쌓일 때쯤 저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한국지사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부모님에 대한 슬픈 상황을 잊기 위해 일만 해온 탓에 저는 단 한 번도 휴가를 가지 않았는데 이러한 저를 배려해준 회사에서
한국에 있는 영업본사에 출장차 잠시 쉬고 오라며 배려를 해준 것이었죠.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도착한 한국은 지금껏 휴식이 없던 저에게 잠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국에서 저는 인생이 바뀌게 되는 두 번째 경험을 맞이하게 되었죠. 한국에 도착하고 난 후 저는 국제면허증을 등록하고 곧바로 렌터카를 빌려 한국의 주요 여행지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과 슬픈 감정에 발길이 닿는 곳으로 차를 운전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저희 심장이 엄청나게 아픈 느낌이 들면서 호흡이 멈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급히 도로 한복판에서 차의 클락션을 울려보려고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게 되었죠. 하지만 그 뒤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었고 제 주위로 수많은 한국인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어딘가로 다급히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은 유전적 심장마비였습니다. 그 후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저의 병원을 찾아온 한국의 한 경찰관분은 저에게 CCTV 자료를 보여주며 영상 안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그곳에는 제가 빌렸던 렌터카를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직접 도로에 한적한 곳으로 밀어서 옮기는 말도 안 되게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찰관분은 이때 당시 제가 쓰러져 있던 차의 문이 열리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힘으로 저의 렌터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곧바로 도착한 구조대에 제가 살 수 있었다면서 운이 좋았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있던 저는 갑자기 미국에서 겪었던 부모님의 사고가 겹쳐 보이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의 심장마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은 맞았지만 그때 당시 미국의 도로에서는 멈춰버린 부모님의 차로 단 한 명도 다가오지 않았고 도로 위에 그 누구도 상황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영상 속 한국인들은 도로에서 저의 자동차가 멈춰버린 것을 확인하고는 단 10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도로를 정리하는 것도 모자라 차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직접 힘으로 제가 쓰러져 있던 렌터카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평소 부모님께서 겪고 있던 심장마비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약을 먹어왔다면 저의 차를 옮겨주는 수고를 겪은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겠지만 이미 발생해버린 일은 지금의 제가 평생을 반성하며 사는 일이 되어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과는 다르게 오직 저를 살리기 위해 보여주었던 한국인들의 행동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해주었죠. 그 후 저는 저희 차를 직접 옮겨주셨던 몇몇 한국인분들을 찾아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작은 성의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한복판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한국인분들은 별것도 아닌 걸로 미안해하지 말라면서 앞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하지 않게 약을 잘 챙겨 먹으라는 말을 손수 휴대전화기 번역기를 통해 전해주실 정도로 저에게 사과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주시더군요. 그러던 중 몇몇 분들에게는 어릴 때 제가 겪었던 안 좋은 일에 대해 설명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들은 한국인 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겠지만 언제라도 한국에 오게 된다면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가족들도 함께 소개해주겠다는 고마운 말씀과 함께 더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운전을 할 때에만 조심하라는 충고도 해주시며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저는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갔던 한국인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역으로 저를 위로해주시며 제가 겪었던 안 좋았던 일에 대해 이제는 더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후를 털어버리라는 편안한 조언과 함께 자신의 가족들도 소개해 줄 테니 언제나 한국에 오면 연락하라는 따뜻한 말로 저를 감싸주셨죠. 그날 이후 저는 더는 운전을 하지 않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살아가며 보답을 해야겠다는 또 다른 결심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지금 한국에서 3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한국인 분들에게 항상 감사해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저희 부모님처럼 미국에서 차를 몰던 중 쓰러졌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의 이 글을 쓸 수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자주 들고는 합니다. 아주 우연한 계기로 한국에 출장을 오게 된 그날을 저의 인생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그날 쓰러져 있던 저의 차를 손수 힘으로 옮겨주셨던 한국인 분들은 지금도 가끔 찾아뵈며 연락을 드리고는 합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사는 지금이 아마 저의 부모님도 하늘에서 더 좋아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전병으로 인해 동일한 사고를 당할 뻔했지만 우연하게 방문한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미국인 여성의 사연이었는데요.
멈춘 차량을 보자마자 손수차를 힘으로 밀어 갓길로 옮겨준 그날의 한국인분들에게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우리 또한 같은 상황에서 용기를 내는 한국인들이 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해드리는 나라튜브였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이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